안녕하세요. 오늘은 인터넷의 심장부라고 할 수 있죠? 바로 네트워크 계층에 대해서 한번 쉽고 재밌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그냥 무심코 보내는 메시지 하나, 클릭 한 번이 전 세계 수십억 개의 컴퓨터 중에서 어떻게 딱 내 친구 컴퓨터 아니면 내가 접속하려는 그 서버를 찾아갈까요? 정말 신기하지 않으세요? 이 광활한 인터넷 세상에서 데이터가 길을 잃지 않는 비결 궁금하시죠? 그 비밀은 의외로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시스템에 숨어 있습니다. 바로 전 세계를 촘촘하게 연결하는 우편 서비스 같은 거죠. 복잡한 기술일수록 이렇게 우리가 잘 아는 것에 빗대어 보면 이해가 훨씬 쉬워지거든요. 인터넷은 사실 거대한 글로벌 우체국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바로 이 네트워크 계층이 인터넷 우체국의 가장 중요한, 뭐랄까, 핵심 배달부 역할을 하는 겁니다. 진짜 편지 대신에 패킷이라고 불리는 데이터 조각을 보내고요. 집 주소 대신에는 IP 주소라는 고유한 주소를 사용하죠. 그럼 이 디지털 편지, 즉 패킷이 도대체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자세히 뜯어볼까요? 네, 모든 데이터는 한 번에 통째로 가는 게 아니라 이 패킷이라는 작은 단위로 잘게 쪼개져서 여행을 떠나거든요. 자, 그럼 이 디지털 편지의 속을 한번 들여다보죠. 미표를 보시면 와, 진짜 놀랍도록 똑같지 않나요? 보세요. 패킷 헤더는 편지 봉투 그 자체고요. 보내는 사람, 받는 사람의 IP 주소는 당연히 발신인, 수신인 주소겠죠. 그리고 저기 IPv4 식별자라는 건 뭐냐면 일종의 우표 같은 거예요. 이 편지는 유효하니까 배달해 주세요 하는 증표죠. 우표 없으면 편지 안 가잖아요? 똑같습니다. 그리고 봉투 안에 들어있는 가장 중요한 편지 내용, 그게 바로 데이터 부분에 담기는 겁니다. 그럼 이 디지털 편지는 어떻게 포장이 될까요? 이게 아주 체계적이더라고요. 자, 1단계. 여러분이 이메일을 딱 쓰면 그게 바로 메시지, 즉 데이터가 되는 거고요. 2단계. 네트워크 계층이 이 데이터를 패킷이라는 편지 봉투에 쏙 넣고 주소를 적습니다.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3단계. 데이터 링크 계층이 이 편지 봉투를 프레임이라는 더 튼튼한 택배 상자에 한 번 더 담는 겁니다. 어때요? 정말 꼼꼼하죠? 이제야 비로소 여행을 떠날 준비가 완벽하게 끝난 겁니다. 자, 포장까지 완벽하게 끝났으니 이제 이 디지털 편지가 진짜로 어떻게 목적지까지 찾아가는지 그 흥미진진한 여정을 한번 따라가 보시죠. 사실 전체 과정은 훨씬 복잡하지만 핵심만 딱 짚어보면 이렇습니다. 데이터가 만들어져서 편지 봉투, 패킷에 담기고 택배 상자, 프레임에 또 담겨서 전기 신호나 빛 신호로 변신해서 슝 하고 날아가는 거죠. 그럼 받는 쪽에선 어떻게 할까요? 거꾸로 하면 됩니다. 선물을 풀듯이 택배 상자를 먼저 열고 그 안에 있는 편지 봉투를 꺼내서 이 주소 나한테 온 거 맞네? 확인한 다음에 안에 있는 진짜 데이터, 즉 편지 내용을 읽는 거죠. 근데 여기서 정말 궁금한 게 생기죠. 인터넷이라는 건 진짜 거미줄처럼 복잡하게 얽혀 있잖아요. 길이 하나가 아니란 말이죠. 그런데 이 수많은 갈림길 중에서 도대체 어떻게 가장 좋은 길을 딱 알고 찾아가는 걸까요? 바로 이럴 때 네트워크 계층이 또 한 번 엄청난 능력을 발휘합니다. 마치 똑똑한 GPS 내비게이션처럼요. 실시간으로 인터넷 교통 상황을 쫙 파악해서 가장 빠르고 효율적인 길을 찾아주는 거죠. 이 똑똑한 GPS의 목표는 딱 하나예요. 바로 효율. 어떻게든 가장 적은 장비를 거쳐서 가장 빨리 목적지에 도착하는 거죠. 왜냐하면 중간에 장비를 하나씩 거칠 때마다 시간이 아주 조금씩 하지만 분명히 더 걸리거든요. 그걸 최소화하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내비게이션 따라서 잘 가고 있는데 갑자기 길이 막히면 어떡하죠? 공사 중이라거나 사고가 났다거나 데이터가 가는 길에도 그런 일이 생길 수 있잖아요?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GPS는 그것까지 다 계산하고 있거든요. 한쪽 길이 막히면 여기 막혔네. 오케이, 다른 길로 가자 하고 즉시 경로를 다시 계산해서 새로운 길을 찾아냅니다. 데이터가 멈추는 일 없이 계속 흐를 수 있도록요. 바로 이게 인터넷이 그렇게 안정적으로 돌아가는 아주 중요한 비결 중 하나인 겁니다. 자, 지금까지는 전 세계를 아우르는 거대한 그림을 봤다면 이제 시야를 확 좁혀서 우리 집이나 사무실, 그러니까 아주 가까운 우리 동네 우편집 중국으로 한번 가볼게요. 여기서는 허브와 스위치라는 장비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비유가 정말 기가 막힙니다. 허브는 뭐냐면 마을 광장에 서서 A가 B한테 편지 보냈대요 하고 모든 사람한테 다 소리치는 사람이에요. 내 얘기가 아닌 사람들도 다 들어야 하는 거죠. 반면에 스위치는 똑똑한 우편 배달부처럼 편지 주소를 딱 보고 아 이건 C씨네 집 거구나 하고 정확하게 그 집에만 편지를 쏙 넣어주는 겁니다. 차이가 확 느껴지시죠? 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허브는 그냥 방송 진행자예요. 모두에게 다 떠드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비효율적이고 불필요한 데이터들이 막 돌아다니게 됩니다. 하지만 스위치는 똑똑한 교통정리원이에요. 데이터가 가야 할 길을 딱딱 정해주니까 네트워크가 붐비지도 않고 데이터끼리 부딪히는 충돌도 막아주는 거죠. 훨씬 더 똑똑하고 효율적입니다. 사실 겉모습은 되게 비슷하게 생겨서 구분하기 어려울 수도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기능의 차이죠. 그리고 다행히도 요즘 여러분 집에 하나씩은 다 있는 그 공유기 있죠? 그게 대부분 이 똑똑한 스위치 역할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 컴퓨터, 스마트폰, TV가 서로 효율적으로 통신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한 걸음 뒤로 물러나서 우리가 지금까지 이야기한 이 똑똑한 시스템이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중요한 건지 큰 그림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트워크 계층이 하는 핵심적인 일, 딱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 와이파이, 광 케이블, 랜선, 종류가 다른 네트워크들을 IP라는 하나의 공용으로 통일시켜줍니다. 둘째, 모든 데이터 조각, 즉 패킷에 보내는 사람, 받는 사람 주소를 정확히 딱 붙여주고요. 마지막 셋째, 똑똑한 GPS가 되어서 최고의 길을 찾아주고 문제가 생기면 알아서 다른 길로 안내까지 해줍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 멋진 기능들이 하나로 합쳐져서 바로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전 세계를 하나로 묶는 거대하고 지능적인 인터넷이 되는 겁니다. 자, 스위치가 우리 동네 안에서 편지를 정리하는 역할을 한다고 했죠. 그럼 우리 동네를 벗어나서 다른 도시, 다른 나라로 편지를 보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동네와 바깥 세상을 연결해주는 더 큰 관문이 필요하겠죠? 그 역할을 하는 마스터 장치가 바로 라우터입니다. 이 라우터에 대한 흥미로운 이야기는 저희가 다음 시간에 이어서 풀어드리겠습니다.